갑작스러운 범죄 피해 때문에 정말 힘드시죠?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고 고소장을 쓰려고 해도 뭐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고요. 하지만 괜찮습니다.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은 더 이상 무력한 피해자가 아니라 이 싸움의 주도권을 되찾고 스스로 정의를 만들어가는 법을 배우게 되실 겁니다. 이거 보세요.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? 대한민국에서는 딱 2분마다 사기 사건이 한 건씩 터지고 있습니다.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? 수사관 한 명 한 명의 책상 위에는요, 여러분의 사건 말고도 수십, 수백 건의 사건 파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는 얘기입니다.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의 그 억울한 사연이 그냥 서류 더미에 파묻혀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우리는 생각의 틀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. 고소장은 그냥 제발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라고 하소연하는 글이 절대 아니에요. 이건 수사관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고 가해자를 정면으로 압박해서 결국 수사의 방향과 결과를 결정짓는 가장 강력한 첫 번째 무기, 바로 전략문서입니다. 자,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의 목소리가 저 수많은 사건들 속에 묻히지 않도록 반드시 결벌을 바꾸는 고소장 작성 필승 전략, 그 모든 것을 단계별로 아주 명쾌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. 아까 말씀드렸죠? 매년 수십만 건의 사건이 쏟아집니다. 수사관들은 정말 경무에 시달려요. 이런 상황에서 그냥 감정만 앞세워서 두서없이 쓴 고소장은 어떻게 될까요? 안타깝지만 그냥 뒤로 밀려나기 십상이고요. 최악의 경우에는 이건 증거가 부족하네 하면서 반려될 수도 있습니다. 여러분의 싸움은 바로 이 첫 단추, 잘 쓴 고소장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.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딱 한 가지만 확실히 짚고 넘어갈게요. 고소와 고발 들어보셨죠? 고소는 범죄로 인해 직접 피해를 입은 당사자, 바로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. 반면에 고발은 그 범죄를 목격한 제3자가 하는 거고요. 오늘 저희는 오직 피해 당사자인 여러분이 직접 쓰는 고소장에만 모든 초점을 맞출 겁니다. 자, 이제 첫 번째 핵심 전략입니다. 여기서부터가 진짜예요. 정말 중요합니다.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고소장을 쓸 때 저지르는 가장 흔하면서도 가장 치명적인 실수가 뭔지 아세요? 바로 내가 가진 모든 정보를 처음부터 다 공개해버린다는 겁니다. 여러분,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. 너무 억울하니까 내가 겪은 일, 내가 가진 증거, 카톡 대화 하나까지 싹 다 쏟아내고 싶지 않으세요? 그 마음 너무나 당연합니다. 그런데요, 그게 과연 전략적으로 현명한 선택일까요? 정답은 단호하게 아니옵니다. 왜냐고요? 법적으로 피고소인, 즉 가해자는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정보 공개 청구라는 걸 해서 여러분이 낸 고소장을 통째로 열람할 수가 있어요. 이게 무슨 말이냐? 여러분이 가진 패를 전부 보여주고 게임을 시작하는 거랑 똑같습니다. 가해자는 여러분의 패를 다 보고 이렇게 거짓말해야겠다 하고 완벽한 시나리오를 짜서 조사에 나오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우리의 전략은 바로 이겁니다. 미끼, 그리고 반격. 고소장은 말 그대로 미끼예요. 핵심 범죄 사실만 육하 원칙에 맞춰서 아주 간결하게 적어내세요. 그리고 진짜 승부수는 경찰 조사실에서 던지는 겁니다. 가해자가 아무런 대비도 못하고 앉아있을 때 여러분이 숨겨뒀던 결정적인 증거를 수사관 앞에 딱 제시하는 거죠. 이게 바로 상대의 모든 거짓말과 방어 논리를 한 방에 무너뜨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. 자, 두 번째 전략으로 가보겠습니다. 이건 감정적인 호소에서 벗어나는 거예요. 수사관과 검사가 쓰는 언어, 즉 법의 언어로 내 사건을 재구성하는 기술입니다. 그분들은 여러분의 슬픔에 공감하기 전에 이 사건이 법적으로 범죄가 되는지 그 요건부터 따지거든요. 예를 들어 사기죄를 볼게요. 그냥 저 사람이 돈 빌려가서 안 갚아요 라고만 쓰면 수사관은 이건 그냥 민사사건인데?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. 그게 아니라 이 슬라이드에 나온 것처럼 1단계, 가해자가 나를 속였고, 기망. 2단계, 내가 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갔고, 차고. 3단계, 그래서 돈을 넘겨줬으며, 처분. 4단계, 그 결과 내가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, 손해. 이 4단계의 논리 구조를 명확하게 보여줘야 합니다. 이게 바로 수사관의 언어예요. 명예훼손도 똑같습니다. 기분이 나빴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. 첫째, 단체 카톡방이나 인터넷 게시판처럼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이었나? 공연성. 둘째, 누가 봐도 내 얘기를 하는 게 명백했나? 특정성. 셋째, 구체적인 사실을 언급했나? 사실 적시. 이 세 가지 요건을 체크리스트처럼 확인하고 고소장에 그대로 녹여내야 합니다. 여기서 정말 어디 가서도 듣기 힘든 프로팁 하나 드릴게요.
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 다들 들어가실 수 있거든요. 거기서 여러분 사건이랑 비슷한 유죄 판결문을 한번 찾아보세요. 그리고 그 판결문에 있는 범죄 사실이라는 부분을 거의 그대로 복사해서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단어만 바꿔서 고소장을 쓰는 겁니다. 수사관이 그걸 보면 와, 이건 그냥 바로 기소 의견으로 올려도 되겠는데? 라고 생각하게 만들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방법입니다. 세 번째 전략, 바로 디지털 증거입니다. 요즘은 카톡 메시지, 인터넷 게시글 하나가 순식간에 펑 하고 사라지는 시대잖아요.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증거를 수집하고 보존할 책임이 경찰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에게 있다는 겁니다. 경찰이 다 알아서 해주겠지? 절대 아닙니다. 시간과의 싸움은 이미 시작됐어요. 디지털 증거를 확보할 때는 이 세 가지 규칙, 이건 그냥 공식이라고 생각하고 무조건 지키셔야 합니다. 첫째, 나중에 상대방이 이거 조작된 거다라고 딴소리 못하게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같은 공식 시간 프로그램이랑 같이 캡처하세요. 둘째, 스크린샷만 덜렁 내면 안 됩니다. 반드시 해당 게시물의 인터넷 주소, 즉 URL을 복사해둬야 가해자를 특정하고 추적할 수 있어요. 마지막으로 절대 편집하지 않은 원본 파일을 클라우드, USB, 외장하드 최소 3군데 이상에 나눠서 백업해주세요. 자, 드디어 마지막 전략입니다. 고소장을 냈다고 해서 우리 역할이 끝난 게 아니에요. 우리에게는 아직 쓸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최후의 무기가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. 바로 엄벌 탄원서를 통해서 가해자의 처벌 수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죠. 엄벌 탄원서가 뭐냐면요. 이건 가해자가 유죄냐 무죄냐를 다투는 서류가 아니에요. 유죄가 거의 확실시될 때 재판을 하는 판사님께 판사님, 이 사람은 전혀 반성도 하지 않고 저는 아직도 이렇게 고통받고 있습니다. 그러니 법이 허락하는 가장 무거운 벌을 내려주세요. 라고 직접 호소하는 문서입니다. 피해자의 목소리를 재판 결과에 직접 반영시키는 아주 중요한 도구죠. 이 탄원서는 피해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, 친구, 직장 동료 누구든 쓸 수 있습니다. 사건 이후에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얼마나 힘들어하는지, 가해자는 사과 한마디 없이 얼마나 뻔뻔하게 나오는지 그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적는 게 중요해요.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, 이걸 제출하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을 반드시 같이 내야만 법적 효력이 생깁니다. 이거 빠뜨리면 그냥 종이 쪼가리가 될 수도 있어요. 네, 이 모든 과정 분명 길고 외로운 싸움이 될 겁니다. 하지만 꼭 기억해 주세요. 여러분이 지금 고소장을 작성하고 제출하는 이 행동은 단순히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. 이건 무너져버린 나의 일상과 나의 권리를 내 손으로 되찾아오는 가장 용기 있고 주체적인 첫걸음입니다. 오늘 내용이 여러분께 작은 용기라도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. 마지막으로 중요한 안내 말씀드립니다. 본 내용은 일반적인 형사 절차와 고소장 작성 요령을 안내하는 참고 자료일 뿐 법적 조언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. 모든 사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증거에 따라 수사 결과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. 특히 사안이 복잡하거나 피해 규모가 큰 경우 또는 상대방으로부터 무고죄로 맞고소당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소장을 내기 전에 변호사 같은 법률 전문가와 먼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. 본 정보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법적 분쟁이나 수사 결과에 대해 저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모든 법적 조치의 최종 결정과 책임은 당사자 본인에게 있음을 명확히 알려드립니다.